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저였는데 전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5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혼자서 어린 딸내미 키우겠냐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무작정 이혼하지 말라며 오지랖 부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혼하지 말고 꾹 참고 살지 그랬냐고 말씀하시던 분들은 결국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혼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저도 남편이 그 짓만 안 했더라면 이혼까지는 안 하고 적당히 참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아빠 없이 크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빠를 딸 곁에 둘 바엔 한부모 가정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망설이다 사연 보내게 된 이유도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너무 힘들어요. 전 남편과 사내 부부였기에 제 이혼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가까운 동료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왜 이혼했냐, 딸 있는데 어쩌다 이혼했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링크 보내주면서 제 사연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읽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 한번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앞서 말했듯이 저와 전 남편은 사내 부부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다만 저는 과장으로 승진할 때 남편은 여전히 평사원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일과 명예에 대한 욕심 같은 건 그다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잘해내자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 승진을 욕심내거나 모험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저는 남들 쉴 때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더 많이 일했어요.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 되도록 높은 곳까지 승진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랬던 제 욕심이 결국 어린 나이에 과장까지 될 수 있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꽤 소문나 있는 한정식 집을 시아버님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집안도 평범한 편이었는데 한 가지 너무 스트레스였던 게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 그 점이 엄청 두드러지더라고요. 바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골 사람인 시모는 너무나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가, 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들만 낳으면 돼. 네? 아들이 최고야. 지금은 잘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아무렴 아들이 최고지. 저는 만약 애를 낳아도 성별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성별이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도 시모한테 잡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나 어머님 옆에서 듣기 좋은 맞장구만 치셨습니다. 옛날에 시모도 시집살이를 하도 많이 당해서 시부가 종종 그 긴 세월 죄스럽다고 아내 말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면에 맞장구를 치지 않고 항상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제게는 시모가 가끔 눈을 흘기며 못마땅해 하셨죠. 얘야, 넌 어쩜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꼭 따박따박 네 의견을 덧붙이고 싶니? 어른들 말씀 떠받들고 그러려니 해야지. 마음가짐이 틀려먹었네. 아들 가지고 싶다고 온 가족이 성심껏 빌면 삼신할매가 어련히 건강한 아들 점 찍어줄 텐데 말이야. 네, 저희 시모는 시조부모님과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영향 때문인지 연세보다 더 옛날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준비할 때 겁도 살짝 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신했을 때도 아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실까 봐서요. 시모는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남편과 시누이에게조차 차별을 많이 하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은근히 그런 문제로 걱정하는 티를 내자 남편은
제게 오히려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보, 혹시 말이야, 나중에 나 임신해서 아기 낳았는데 딸이면 미움받는 거 아니야? 에이,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아니셔. 그리고 첫째는 아들 나올 거야, 걱정 마. 첫째가 아들일 걸 어떻게 확신해?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 엄마가 엄청 기도 다니시거든. 자긴 몰랐지? 헐,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네. 부담은 무슨, 걱정하지 마. 그냥 뭐 아들, 딸 하나씩 골고루 낳고 사는 거지. 하지만 결혼 생활 얼마 안 가 임신을 하면서 제가 걱정하던 것들은 곧 현실이 되더군요. 임신하고부터 시댁의 모든 관심은 뱃속의 아이 건강이나 제 건강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이의 성별을 궁금해하더군요. 그날도 남편은 산부인과 진료를 혼자 받고 온 제 신경을 긁었어요. 아들이야? 아니, 공주님. 뭐야? 그러다 땅 꺼지겠다? 당신 그 한숨 무슨 의미야? 남편은 제게 혼자 병원 잘 다녀왔냐는 그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뱃속 아기가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딸이라 답하자 본인이 원했던 대답이 안 나와서인지 남편은 세상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여자애라는 거지? 미치겠다. 미치겠다? 당신 그게 도대체 뭔 반응이야? 바쁘대서 나 혼자 병원 다녀왔어. 그럼 적어도 잘 다녀왔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니야? 어련히 당신이 잘 다녀왔겠지. 그니까 내 눈앞에 멀쩡히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첫애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에이씨, 나도 딸보단 같이 목욕탕 갈 수 있는 아들이 더 좋은데.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자식인데 당신 어떻게 그따위로 한숨을 쉬냐는 거야. 당신 이러는 거 뱃속 아이가 모를 것 같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전에는 상관없다며. 수만 번 내쉰 거 가지고 거 되게 뭐라 하네. 당신 진짜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너무 예민하다. 뱃속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전에는 당신이 꼭 아들 낳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예민하게 만드는 게 누군데. 당신도 이러는데 어머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벌써부터 두렵다. 에휴. 그러길래 아들이면 얼마나 좋냐고. 딸은 나중에 또 낳으면 되잖아.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 아들, 딸 내가 뭐 골라서 임신하는 건 줄 알아? 너 학교 다니면서 성교육 받기는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화를 내? 좀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서방한테 무식하다고 말한다고? 말 좀 조심해. 너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너나 임산부 앞에서 말 가려서 해. 그럼 우리 엄마는 뭐 가만 계시겠니?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몸은 너무 불편한데 남편은 너무나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애아빠 될 사람이 하다못해 저희 애기 편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는 대판 싸우고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그즈음 안 그래도 배가 불러오니 시모 역시 아기 성별을 집요하게 캐물으셨거든요. 남편과 시모가 나란히 저를 쪼아대니 온 세상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이제 의사가 은근히 말해줄 텐데 아직도 애기 성별 정확히 모르니? 네, 어머님. 참나, 너가 나한테 말해주기 싫은 건 아니고? 안 되겠다. 다음 진료 때는 내가 병원에 따라가마.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어머님, 저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뭐? 출산 날까지는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스트레스라니? 내가 언제 너한테 스트레스를 줬냐? 어머머, 너 정말 웃긴다. 너 괜히 날 나쁜 시엠이 만들지 마라. 누가 들을까 무섭다 얘. 어머님 저한테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셨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어머, 협박하니 지금? 어머님, 저 건강하게 출산하고 올게요. 그때까지만 배려 부탁드려요. 저는 끝끝내 출산 날까지 아이의 정확한 성별은 시댁에 절대 비밀로 했습니다. 각방 쓰는 남편에게도
똑똑히 경고했어요. 출산일까지 절대 안정 취하고 싶으니 뱃속의 아이의 성별은 비밀이라고요. 만에 하나 시모께 딸이라 미리 말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은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일까지는 별일 없었어요. 일어났어? 엄마, 아빠는 아직 못 오셨어. 열심히 달려오시는 중이야. 우리 딸 장하다. 너 닮은 예쁜 공주님 낳은 거 너무 축하해. 우리 딸 이제 엄마도 됐고 다 컸네. 고마워요, 엄마. 애기는 건강하지?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긴 한데 너 애기 울음소리 듣고 바로 기절했었어. 얼마나 아팠으면 내 새끼. 엄마 깜짝 놀라서 울 뻔했잖아. 근데 꾹 참았어. 우리 딸도 안 우는데 내가 울면 안 되니까. 황서방도 병원 앞이랬어. 곧 올 거야. 정말 고생 많았다.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 차린 저는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는 곧 제 병실과 가까워졌고 저는 그게 시모의 울부짖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손주가 딸이라니. 자식은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들바라기 시모는 역시나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어디 초상난 듯 병원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시모가 엉엉 우는 모습에 어디 누가 돌아가셨냐고 지나가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상황을 엄청 불쾌해하셨어요. 저는 힘이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시댁 식구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천장을 바라본 채 주먹만 불끈 쥐고 있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 상황을 수습 안 하고 뭘 하고 가만 서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아. 아이고, 딸이라니, 계집이라니. 아니,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출산한 내 딸 고생했다 격려는 못해줄 망정 귀한 손주 태어난 날에 뭘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갓 태어난 애보다 더 우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디 초상 났어요? 그 상황에 눈치 없이 시누이까지 제가 딸을 낳았다고 속상한 티를 내더군요. 타돈 어르신, 저희 엄마 마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손자 낳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셨는데 와보니 난데없이 손녀딸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올케도 참 미리 언질이라도 하던가 어떻게 출산일까지 숨겨 그걸? 뭐요? 사돈 처녀, 딸이면 또 어떤데요? 손녀도 얼마나 이쁜데 당황스럽다고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계속 그렇게 우는 소리 하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아이고 답답해.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렇게 아들만 낳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대단한 며느님께서 괘씸하게도 뱃속에 애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출산일까지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이 났잖아요. 아이고 어쩌냐? 왜 하필 첫째가 딸이야? 환자분 아직까지는 안정 취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병실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다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데리고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방관하는 남편놈 역시 가만 못 두겠더라고요. 제게 달려오지는 못할 망정 시모 옆에 서서 부축만 하는 꼴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져. 하마터면 출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딸 낳았다고 저렇게 오열을 하신다고? 야, 내가 왜 너랑 결혼해서 이런 꼴을 봐야 해? 애초에 결혼 전에 아들 낳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지 그랬어. 내가 왜 우리 딸 태어난 소중한 날에 초상집 온 기분을 느껴야 해? 말 가려서 해. 지금 힘든 건 알지만
우리 엄마도 마음 안 좋은데 그렇게 말해야 해? 야, 울고 싶은 건 나야. 정신 차려. 어머님, 울고 싶은 건 저예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노력해서 한 명 더 낳으시던가 하세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사단이 났는데도 멀뚱히 지켜보기만 해? 너 당장 네 엄마랑 네 누나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환자분이 싫어하시는데 계속 계실 거예요? 나가주세요. 간호사님께서도 정색하면서 끝까지 도와줘서 저는 시댁 식구를 다 내쫓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건강히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시모의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서 세상 창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문자를 남겼어요. 아이 얼굴 절대 시모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혹여나 애기 얼굴 보러 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요. 그 후로 친정 부모님이 번갈아 병원에 와주셔서 그나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아기를 못 보러 오겠습니까? 그 난리를 피워놓고는 또 아기를 보러 오기는 했대요. 친정 부모님 말씀으로는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기뻐하며 울었답니다. 막상 지 눈으로 자기 새끼 보니 감격스러웠겠죠. 제가 바랬던 반응이 그거였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는 저와 남편 적절하게 반반 섞여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는데 어이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좋아할 거면 그날 왜 그리 모질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저는 병원 태어나는 날까지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은 절대 보기 싫다 했어요. 이미 남편은 매일같이 사죄의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랑 꼭 닮은 아이를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님 갑자기 부성이라도 샘솟아나는 건지 아주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태어나는 날까지 어떻게 못 오게 해. 계속 처갓집에 있을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힘드실 거야. 우리 부부잖아. 집으로 돌아와. 애기도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해야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따로 찾아뵙고 용서 구했어. 당신만 나 용서해주면 진짜 앞으로는 잘할 수 있어. 엄마한테 안이 돌리고 두 공주님들 내가 잘 모시고 살게. 응? 우리 딸 눈 떴으면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제발 화 풀면 안 돼? 애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엄마도 엄청 반성하고 계셔. 내가 그 후로 얼마나 엄마한테 대들었는지 몰라. 제발 한 번만 기회 주라. 한 번은 기회 줘야 하는 거잖아. 나도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하고 싶어. 난 아직도 그날 일이 너무 굴욕적이야. 어머님이랑 당신 가족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못 낳았다고 병원에서 그 난리를. 잘못했어.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일단 생각해 볼게. 집에는 안 올 거야? 당장은 못 가. 내 마음이 그래. 그렇게 저는 사과하는 남편에게 매몰차게 굴었어요. 당연히 출산 날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사과한다고 해서 바로 없던 일이 되거나 제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사과하러 오셨다가 눈뜬 저희 딸을 보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애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님.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눈이 동그래졌어. 할미야, 내가 네 친할미다. 알아보겠어? 어이구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볼이 오동통해졌네. 언제 할미라고 불러줄래? 갓난 애기가 뭘 안다고 끊임없이 말을 거는 시모의 마음이 결코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시모는 아이가 눈을 깜빡이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조심조심 아기 곁을 맴두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벼랑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구셨어요? 애기 이렇게 예뻐하실 거면서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말이야. 미안했다. 이제 화 좀 풀면 안 되냐? 공주님 잘 키울 수 있게 많이 도우마. 한 번만 너가
이 늙은이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놈의 딸, 아들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예쁜 공주님 앞에서 통곡했으니 내가 미친 인간이야. 그렇게 젊은 시절 시댁에서 당하고 살아놓고 말이야. 내가 우리 어머님 너무 경멸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주 똑같이 너한테 행동하고 있더라고. 아무쪼록 내가 미안하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시모의 너무 다정한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만 시댁 식구들을 전부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제 딸아이를 예뻐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신우도 진작에 시모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며 너무 미안했다고 이미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구했었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셔서 이제 제가 선택하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결국 이혼하려던 결심을 지우고 열심히 딸아이를 남편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일들이 벌써 5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는 제가 나중에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에게 뒤통수를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은 친정 부모님께도 물론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시부모님께서 특히나 예뻐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딸아이라고 차별도 절대 안 하셨죠. 하지만 은근히 손자도 보고 싶으신지 다른 소식은 또 없냐고 종종 물어보셨습니다. 손녀딸도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데 손자는 또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저도 한 명 더 낳고 싶었지만 당장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다시 복직해야 했고 하나로도 좀 버거워서 둘째 계획은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남편은 연차가 쌓여 연봉 협상도 새로 하고 저도 과장까지 진급하니 이제 둘째를 마음 놓고 가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계획이 생기고 남편과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겼어요. 꼭 아들을 가지고 싶다기보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둘째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임신이 너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심하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제 자궁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됐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임신은 힘들 것 같대. 우리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둘째를 못 가진다는 슬픔도 물론 엄청났지만 여자로서도 끝난 것 같다는 마음도 괜시리 들어 엄청 우울했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었는데 제게 은근히 쌀쌀맞게 대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아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 허락한 이유가 뭐야? 나 무슨 애 낳으려는 도구로 들이신 거야?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나 애 못 낳는다는데 내가 아프다는데 위로는커녕 다들 사람 취급을 안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을 안 했어? 당신이? 진짜 몰라서 물어? 당신이 평소에 몸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애 낳고 내가 좀 쉬라고 했었잖아. 말 안 들은 건 당신이야. 워킹맘 뭐 아무나 해? 기어코 과장까지 달더니 자기 몸 관리는 엉망진창. 나는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뭔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잖아. 둘째까지 키우려면 네 월급 내 월급 해도 택도 없으니까. 너가 적게 버니까 나라도 더 벌자고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꼭 그렇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겠어? 지금 당신만 슬퍼? 나는 안 슬프겠어? 이제 네 몸 아픈 걸 내 월급 탓하는 거야? 너 잘났다. 지겨워 정말. 제가 속상한 마음을 토해냈지만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고 이제 사과도 안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라도 제가 진급하면서 다른 부서로 옮겼거든요. 회사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남편은 툭 하면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저대로 상처받아서 그런 남편을 내버려뒀어요. 그나마 시누이와 시모께서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구박하거나 긁지는 않으셨어요. 같은 여자라서 저를
남편보다 이해해 주시나 싶었어요. 예전같이 아들 타령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가 아빠는 왜 따로 사냐고 묻기 시작해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소중한 딸을 위해서 남편과 더 늦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이 여전히 미워 죽겠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 말고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자 했어요. 딸은 아빠가 집에 오지 않자 주말 중 하루는 남편을 보러 시댁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어련히 시부모님께서 손녀를 잘 챙겨주시는 걸 알지만 그래도 딸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는 했어요. 전화 안 해도 된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 하덜덜 말어. 아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애가 바로 안기더라. 애도 아빠랑 노느라 바쁘니까 이렇게 자주 전화로 안 물어도 된다. 알겠니? 하지만 제가 굳이 바꿔달라 해도 애가 놀고 있다 하거나 잔다고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맡기는 날은 그냥 애가 아빠랑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린 딸이 시댁에만 갔다 오면 신우를 이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엄마, 이모가 머리 묶어줬어요. 아이고, 그랬어? 근데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해야지. 아니야. 제가 딸에게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수정해줘도 딸은 고집 부리며 끝내 고모를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아이의 말실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말이 되어 딸을 시댁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 차 시트에 빠진 걸 보고 또 난리 나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차를 돌려서 시댁에 갖다 주러 갔죠. 운전하면서 생각해보니 남편과 이 핑계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라도 잠깐 나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댁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는데요. 손녀딸 왔다 갔다 뛰어놀라고 현관문을 시모가 다 열어놨더라고요. 하필이면 벗기 힘든 롱부츠를 신었던 터라 신발을 벗기 위해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런데 안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굴만 빼꼼히 들어 거실 쪽을 쳐다보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남편이랑 나란히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야, 과일 먹어봐. 맛있네. 내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지? 당연한 말씀, 우리 예쁜이. 그 행동과 대화는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어요. 이미 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니길 바랬지만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모습에 남편이 외도 중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어디서 몰래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놈이 작정하고 시댁에서 심지어 내 딸 앞에서 상간녀랑 히히덕거렸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상간녀에게 이모라는 호칭까지 붙여주고요. 활용점정으로 그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은이가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할 텐데. 엄마 해봐, 시은아. 싫어. 엄마는 집에 있어. 어머니, 아직 일러요. 아직 그 사람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차근차근 진행해요. 시은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도 우리 새애기가 듣기 서운하잖니. 곧 엄마 될 사람이 얜데.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저 금방 신이랑 친해질 자신 있어요. 이렇게 저를 잘 따르잖아요. 엄마라고 금방 불러줄 거예요. 그치, 시은아? 그 장면에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을 잘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분노해 본 적 없었거든요. 당장 시댁 들어가서 다 엎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딸에게 평생 그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제가 방금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제게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증거도 없었으니까 저는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겨우 참아서 시댁을 빠져나왔죠. 저는 곧바로 비싼 돈 주고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결정적인 것까지 상간녀 정보와 남편의 행적들을 탈탈 털어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돈이 있으니 세상 참 못 알아볼 게 없더라고요. 제게 돈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상간녀는 꽤 유명한 헤어샵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우선 상간녀부터 참교육하려고 그 샵의 원장에게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시술 받으러 가니 상간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제 얼굴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웃으면서 상간녀가 들리게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요. 제가 곧 그 상간녀 참교육시키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예쁘게 좀 해주세요. 네, 고객님 진짜 잘 오셨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진짜 끝장나게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해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원장은 신나서 상간녀 흉을 보더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는 묘한 눈빛으로 저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디자이너는 내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낯이 많이 익네요? 혹시 저희 어디서 봤던가요? 네? 아니요, 초면입니다. 제가 좀 많이 흔하게 생겼어요. 상간녀의 반응을 보니 상간녀는 틀림없이 제 얼굴을 아는 듯 했어요. 원장의 시술이 끝날 때까지 상간녀는 본인 손님에게 실수할 만큼 제게 온 신경이 쏠린 듯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뜨거우셨죠? 아니, 오늘 왜 그래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왔어?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몸이 안 좋아서요. 실수를 타박하는 원장에게 몸이 아프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가만둘 수 없었죠. 원장은 제게 복수 잘하라며 정말 예쁘게 시술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대뜸 벌떡 일어나서 상간녀에게 다가갔어요. 아직 안 끝나셨는데? 고객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원장이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때요? 네? 엄청 예쁘세요. 저희 원장님 정말 잘하시죠?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상간녀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고객님, 왜 이러세요? 상간녀는 그러고도 한참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녀만 뺨 맞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 원장은 자기 직원 보호하겠다고 감싸더군요. 웅성거리는 소리는 전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갑질하는 거 아니야? 직원 뺨을 갑자기 왜 때려? 얼른 경찰 불러야. 저는 그때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나쁜 건 제가 아니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딸까지 뺏어가려 해? 네가 인간이야? 이 욕정에 눈이 먼 짐승아. 이렇게 번듯하고 멋있는 샵에서 일하면 뭐하니? 네가 인간이 덜 됐는데. 상간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울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언니,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네? 가게 피해주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언니라니 누가 네 언니야. 가증스러워, 더러워. 피해? 네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게? 내 인생에 피해준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사모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요. 나가주세요. 손님,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났다는 여자가 저희 직원인가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비싼 돈 주고 시술 받으러 왔죠.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오늘은 일단 갈게요. 너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고 가만히 쥐 죽은 듯이 내 연락 기다려. 그렇게 상간녀 쪽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상간녀는 울면서도 저를 끝까지 따라오더군요. 제발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 직장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어디도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협조할게요. 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니? 협박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기 제 전부예요. 너도 내 전부를 가져가려고 했잖아.
내 남편이랑 같이 내 딸 훔치려고 했잖아. 그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벙쪘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를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한정식 집 저희 원장님께서 단골이셔서 자주 저 데리고 가주셨어요. 어머님, 아니, 한정식 사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번호 물어보셨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자주 왔어요. 그렇다 할 가족도 없고 너무 포근했어요. 가족이 그리워서 저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랑 어머님 거절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모께서는 제가 더 이상 애 못 낳는다고 하자 손수 새 며느리감을 찾으신 거예요. 상간녀에게도 대놓고 손자 낳아줄 새 며느리감 찾는다고 했대요. 손자만 낳아준다면 평생 잘해주겠다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모가 소개시켜준 새 여자와 새 출발하겠다고 조강지쳐 버릴 계획이었던 남편이었네요. 괘씸하게도 시댁과 남편은 저 빠질 생각이었대요. 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여기 안 찾아오실 거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줘야 하니? 뭐 하긴 나한테 위자료 주려면 너 열심히 일해야겠다. 저 뭐든 다 할게요. 제 커리어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자기 커리어는 소중하고 남의 인생은 소중하지 않은지 어이없는 상간녀의 태도에 저는 재밌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 방금 뭐든 다 한댔지? 네, 뭐든요. 저는 회사 미팅 시간에 상간녀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까지 회사 잘릴 위험이 있던 거였는데 그때는 복수에 눈이 멀고 정말 절박했었나 봐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남편 이름을 대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황주성 씨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황주성 씨 여자친구요. 누구냐고 묻는 직원들에게 상간녀는 당당히 여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와달라고만 했지 그런 건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는 알아서 남편을 골탕 먹이더라고요. 전체 미팅이라 여러 부서가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가 부부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셨죠. 직원들은 순간 제 눈치도 보고 경멸의 눈빛으로 남편 놈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놈은 걸어오다가 상간녀 보고 귀신 본 듯이 놀라더군요. 네가 여기 어떻게... 자기야, 도대체 이혼을 언제 한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마누라랑 이혼할 마음은 진짜 있긴 한 거야? 주성 씨, 나 가지고 논 거야? 자기 부인 이제 애 못 낳는다며. 나보고 아들 낳아달라고 했으면서 왜 자꾸 이혼을 미뤄? 상간녀의 연기에 저는 빵 터졌어요. 그 상황은 연기였지만 그 말들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남편 놈에게 다가갔고 남편은 아니라고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좀 저 미친 여자 당장 나가라고 해요. 난 모르는 여자거든요. 모르는 여자라니 섭섭하겠다. 네 애인이잖아. 시댁에 꽁꽁 숨겨두고 주말마다 내 딸 불러서 상간녀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설마 쟤 여기 부른 거 당신이야? 회사에서도 딴 살림 차리고 싶어서 네가 부른 거 아니고? 난 모르는 여자라니까. 저는 이미 남편 몰래 미팅 준비하는 척하며 그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남편 톡 프로필 사진을 상간녀와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해놨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미 사진 본 지인들은 미친 듯이 연락 오고 난리 난 상태였죠. 남편 놈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니 경악하더군요. 야, 진짜 이게 다 네가 벌인 짓이야? 감히 회사에서 이런 장난질을 해? 사진도 바꿔놓고 아주 나 엿먹으라는 거지? 아니, 이건 내가 벌인 짓이 아니라 네가 내 뒤에서 벌인 짓이지.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딸 시은이까지 나한테서 뺏으려 했어? 저는 업무 파일을 들고 그 모서리로 기분 나쁘게 남편 놈의 머리를 콩콩 찍어줬습니다. 당장 아작내고 싶은데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서 참는다. 과장이라 참는 거야. 황주성 사원, 빨리 저 여자 데리고 나가. 회사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남편 놈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개거품 무는 모습에
저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래? 쪽을 줘도 이렇게 주냐? 저는 침착한 반면에 남편이 발악을 하니 주변 남자 사원들은 저를 보호해주더군요. 뒤늦게 나타난 부장은 회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상간녀 데리고 나가라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에게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침을 날리셨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징계는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남편에게 상간녀는 머리에 꽃다네처럼 팔짱을 끼자 남편은 상간녀의 뺨을 내려치고 씩씩거리면서 나갔어요. 상간녀는 제게 아련한 눈빛으로 이 정도면 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불륜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 권고사직 권유받았어요. 왜 과장이 벌인 일에 본인이 피해받아야 하냐고 남편은 부장님이랑 싸웠답니다. 부장님이 남편한테 바람을 과장이 피웠냐고 역으로 질문하셨대요. 그러자 전 남편 놈은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핀 놈이 더 성낸다며 부장께서 더 회사 어지럽히지 말고 알아서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남편 놈은 정말 가관인 게 제 발로 퇴사해놓고 상간녀 직장에 가서 똑같이 난동을 부렸대요. 왜 자기 배신했냐고요. 소문 들어보니 상간녀는 참지 못하고 맞서서 당신 때문에 상간녀 소송당해서 위자료 물어야 한다고 개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간 후로 그 샵의 원장이 상간녀 일 잘한다고 쉬쉬하려고 했다는데 그 일로 결국은 상간녀는 샵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둘 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상간녀가 그나마 제게 협조를 잘해줘서 이혼 소송도 이기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전 시모는 손녀딸도 못 봐서 우울하다고 우는 소리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단을 만든 게 본인이면서 다시 합치라고 하는 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혀. 우리 공주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너희가 이혼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 응? 가족이요? 쓸모없어지니 뒤통수 치고 버리라고 한 게 가족인가요? 어머님 참 뻔뻔하시네요. 저희 가정 풍비박산 난 데에는 어머님이 가장 공 크시잖아요. 이젠 이혼도 했으니 당당하게 새로운 며느리감이나 또 찾아보세요. 꼭이요. 이번엔 손자 꼭 얻으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제 보물 같은 딸과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 때문에 더 이상 재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재미와 딸 키우는 재미로 이번 생은 만족하려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죠. 결국 시모의 손자 욕심, 남편의 아들 욕심이 이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인생 교훈은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면 곧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본인에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친절과 선행은 베풀지는 못해도 악행과 배신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착하지는 못해도 남들 피해 안 주며 정직하게 딸아이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